여기 저기 자바 쪽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말고 다른 쪽 개발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좀, 예, 어떤 거 하세요? 어떤 거 하세요? 인베디드 쪽이요? 그럼 C 쪽 하시고. 또 어떤 거 하세요? 아, 파이썬이요? 또 다른 거 하시는 분? 아, 비주얼 C++이요? 그 공감 세미나가 이제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됐나 봐요. 다양한 언어의 개발자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시는데, 저는 되게 좁게 뭐 많은 언어를 갖다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제일 오랫동안 그래도 개발자들한테 사랑을 좀 받았던 언어였던 자바를 좀 좋아하게 돼서 잘 풀린 케이스죠. 챔피언도 하고 운이 좋았는데요.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서 이거는 제가 후반부에 다뤄야 될 주제나 토픽들은 아마 지금 자바로 개발을 하시던 인베이드 쪽에 C로 개발을 하시던 아니면 비주얼 C++로 개발을 하시던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주제 아닌가 싶어가지고서는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바를 이제 처음 접한 거는 1996년도였는데요. 잡지에 기사가 되게 혁신적인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본 웹페이지들이 되게 스태틱한 페이지들밖에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조금씩 보던 지금부터 한 10몇 년 됐죠 벌써. 근데 그때 듀크라고 그러는 애가 웹페이지에서 춤을 추는 걸 구경을 하고 나서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게 가능하구나.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대단히 놀랐었는데, 그래서 그게 가능해주게 하는 언어였죠. 언어로 인식되었던 자바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노베이션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나이 또래나 제 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바 쪽 개발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거에 대단히 그런 혁신적인 피처라고 했던, 뭐 메모리 관리 직접 안 해도 되고 뭐 JVM에서 다 해준다고 그러고, 그런 혁신적인 그런 피처들에 대단히 이제 혹했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개발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이 혁신적인 언어가 젊은 엔지니어들한테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저희가 이제 JCO나 이런 것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나이 든 엔지니어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는 20대였고 되게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같이 했고, 오랫동안 그런 걸로 얘기를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다음에 모임하면 막 밤새 호프집에서 그 얘기하고 막 자기가 구현한 것들 얘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그만큼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대단히 이제 컨셉이나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그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듀크나 춤추게 하고 그런 언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발전을 하더라는 거죠. 엄청나게 빠른 발전들을 보였고, 뭐 JDK도 뭐 ME, SE, E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또 벤더들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전까지의 그런 기술 리딩이나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또 JCP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프로세스들을 통해 가지고서 발전되는 기술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초기에는 워낙 없었으니까 또 그런 성장 속도가 빨랐는지 모르지만 대단히 또 빠른 성장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하위 호환성을 갖다가 대단히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되게 또 핫한 그런 기술이었던 이제 CS에서 웹으로 넘어가던 시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웹하고 대단히 같이 했던 그런 언어로서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젊은 엔지니어 분들이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새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로운 것도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무래도 자기 가지고 있는 기술 셋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새로 적용하기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특이한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거의 제가 이렇게 한 십몇 년을 봐오면서 그 제 위에 선배분들이나 뭐 이렇게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커뮤니티 미팅이나 이런 세미나에서 같이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엔지니어들이 보면 다 20대였어요. 30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되게 젊은 엔지니어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 아 이렇게도 되는구나 해가지고서는 스터디하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이 같이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분위기도 되게 좋았죠. 다 직장에서는 그런 거 뭐 안 하는데 여기 와서는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그런 얘기를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또 그런 소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리고 JCO도 한 12년 정도 됐는데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서 이제 스터디나 이런 것들도 되게 활성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도 한 12년을 계속 지속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개발자 커뮤니티들이 거기서 또 같이 이렇게 시너지 내고 그러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벤더나 이런 그 써니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BA, 어도비 뭐 이런 벤더 회사들에서 주최하는 그런 세미나들은 많았지만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세미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구심점으로 이제 모일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됐던 게 되게 좋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제 그런 자바라든지 이런 기술 통해 가지고서는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그러면서 이제 그 대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고민하고 있던 그 분산 객체라든지 뭐 이런 타픽들에 대단히 좋은 그런 레퍼런스를 갖다 제공을 해주고 있었어요. RMI라든지 이런 것들이. 코바로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계신가요? 코바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 안 계시죠? 그 뭐 디컴 쪽으로 하신 분, 그럼 디컴. 역시 안 계시는군요. 그 예전에 이제 대표적으로 분산객체 기술 쪽이 양대 산맥이었다고 그러면은 코바라는 기술이 있었고 MS 쪽에서 이제 디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쪽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들이 그렇게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개발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들이 자바에서는 이제 그 IIOP 위에다가 RMI를 올려가지고서는 분산 객체를 이제 실현을 하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이제 J2E나 이런 데 이제 근간이 되는 그 EJB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근간이 됐는데, 이런 그 당시에 되게 혁신적인 그런 타픽들이 또 상당히 키워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단히 무겁죠, 생각보다. 하지만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에 있어서 대단히 이제 사람들이 높이 샀던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게 그 전에 나왔던 뭐 코바라든지 디컴이라든지 이런 모델들보다는 상당히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 절차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뭐 C라든지 이런 것들도 요즘 뭐 객체 지향적으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쓸 수가 있지만, OOP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슈가 그 당시 되게 객체 지향이라는 이슈도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곤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 접근을 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많이 접근하던 그런 커뮤니티들이 또 이런 쪽이었어요. 자바 쪽에서 뭐 디자인 패턴이라든지 OOP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개발 프로세스 관련된 것들도 주제로 같이 하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좋은 토픽들 가지고서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임스 고슬링도 그 한국에 갔을 때 그런 레퍼런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이제 메모리를 갖다 직접적으로 핸들링을 하는데 그 직접적인 메모리 핸들링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죽는 그 개발자가 이제 메모리 핸들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발생되는 그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가용성이나 이런 게 지금 떨어지는 시스템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자바 VM 만드는 그런 쪽, 그 전 세계에서 제일 C 개발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에 JVM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정말 탑 클래스의 그런 그 C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아는 일부 엔지니어들은 그 JVM 만들던 엔지니어들이 지금 구글에 가서 크롬의 그 브라우저에 그런 어셈블리라든지 C 코딩을 하고 있거든요. 크롬 브라우저가 빠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됐었어요. 그런 좋은 인력들이 지금 쏟아 부어져 가지고 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속도 개선이라든지 뭐 가비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JVM에서 가장 핫한 그런 기술인데, 그런 것들에 이제 정말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기반 위에서 자바 개발자들은 이제 코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얻는 이점들이 대단히 많았던 거죠. 가용성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 측면에서도 대단히 좋았고, 이런 탑픽들이 이제 그 당시 엔지니어들한테는 되게 그 센세이션했던 거죠. 아울러서 또 뭐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 시스템들이 이제 웹 시스템이, CS랑 그 웹 시스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CS 같은 경우에는 규모나 이런 게 그렇게 큰 시스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웹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노출이 돼 있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용성이라든지 캐파시티나 이런 것들 이슈가 되게 클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이제 시스템이 커지기 시작한 거죠. 웹으로 인해 가지고.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지금 웹 서버가 몇 대나 있겠습니까? 수천 대가 있겠죠. 그런 대규모 이제 시스템들이 나오고 그 시스템에 올려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바가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뭐 그거 기반해서 또 뭐 IBM이라든지 BA라든지 오라클 같은 데서 이제 SOA라는 그런 개념들도 이제 계속 그런 자바 기반에서 또 얘기가 됐었고요. 그 MS도 SOA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일반적인 대규모 시스템들이 대다수가 그 엔터프라이즈급의 그런 시스템들이 그 OS가 유닉스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자바로 가는 계기가 됐는데, 윈도우가 그 NT급 이상 되게 돼서 이제 엔터프라이즈급에 좀 적용해 볼 만한 피처로 유닉스랑 거의 비슷한 피처를 갖추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바가 그런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에서 자리를 잡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그 당시에 되게 핫한 그런 키워드들이 그런 랭귀지라든지 해당 그런 자바 그 프로그래머들한테 되게 이제 잘 먹혔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도 대단히 이제 많았던 시절인데, 또 이게 그 EJB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컴포넌트 기반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히 또 잘 맞았었죠. 그래서 한땐 또 이거 기반으로 개발을 꼭 해야지만 잘 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역시 좀 미신에 가까웠지만은 그래도 그 CBD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의 CBD로 하겠다고 그랬던 프로젝트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게 뭐 랭귀지라든지 그런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컴포넌트를 지원을 하고 있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잘 정의가 된 컴포넌트가 많아야지 그 이후로도 이제 그 덕을 볼 수 있는 게 CBD인데, 그 전에 잘 정의된 컴포넌트들이 많지 않았던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던 거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들이 이제 개발자들 그런 설계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의 어떤 그런 피처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핸들링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지금 개발자 커뮤니티라든지 개발자 측면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자바가 이제 나온 지가 거의 이제 15년을 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2년에 왔는데, 그 지금은 좀 자바에 대한 생각 자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언어적인 그런 성격들이 되게 강했다고 그러면은 그 지금은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플랫폼적인 성격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자바 언어적인 그런 피처나 이런 것들도 이제 5 이상서부터는 새로운 그런 언어적인 특징들을 갖다 대단히 추가를 하고 있는데, 거의 제가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뭐 뉴피처나 이런 것들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가졌었는데, 뉴피처를 갖다가 그렇게 프로젝트나 이런 데서 쓰고 그러는 케이스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애너테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지금 쓰여지게 됐던 것 같고, 언어 피처 쪽은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애너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왜 XML 그 세팅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서는 그거 버리고 애너테이션 간다고 그랬던
것들 때문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좀 발생을 했었는데, 언어적인 피처가 달라지는 것들을 갖다 포문 그냥 누차 쓰던 거를 갖다가 포문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슈가 이제 컸던 것 같아요. 그 새 언어를 갖다가 또 익혀야 되는 그런 러닝 커브라든지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자바에서 제공하는 그런 뉴 피처로 개발을 한다, 랭귀지 피처나 이런 것들을 새로 적용한다, 이런 경우는 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바가 이제 또 대단히 다양한 그런 플랫폼에 포팅도 되고, 그리고 혹시 이거 문제 한번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 J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가 한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90개요? 아, 너무 많은데요? 예, 50개요? 아, 그것도 조금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근사치긴 한데 대략 한 26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이따 오시면은 제 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자바를 갖다가 이제 자바 관련된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이제 좀 모호해진 상황이 된 거죠. JVM은 똑같이 쓰지만은 J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는 지금 이렇게 다양화가 됐다는 거죠. 루비, 파이썬 다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개발을 하고 그랬던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서 자바를 갖다가 다 지금 표현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제가 자바원에서 이제 데모 봤던 것들은 아직 제대로 지금 포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VB가 이제 JVM에서 도는 것들을 이제 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제 피처가 계속 그런 플랫폼 위에 랭귀지 피처는 이제 갖다 꽂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너럴 퍼포스한 그런 언어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언어든지 일반적인 용도로 다 쓰기 좋은 언어는 없습니다. 윈도우에서 개발 프로그래밍 하시면은 그거를 자바로 그 클라이언트 만드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해가지고 C샵으로 클라이언트 만드는 게 답이죠. 그죠? 근데 유닉스라든지 뭐 이런 데서 그 진짜 엔터프라이즈급 시스템에서 뭐 서버 데모를 만든다니 그런 거 할 때는 자바가 참 좋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NHN에서 이제 세미나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검색 쪽을 보면은 검색 쪽이 좀 두 가지가 좀 랭귀지 셋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일반적인 그런 검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C로 된 그런 검색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휴리스틱 검색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으로 이렇게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지금 쓰는 언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돌리는 게 또 뭐 네이티브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JVM 위에서 또 돌릴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즘 또 그 뭐 스칼라 요즘 많이 좋아하시죠, 개발자분들이. 요즘 제가 그 스칼라 같이 하자고 스터디 막 제일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안 배우면은 난리 날 것 같아요. 거의 노드 JS 얘기 나왔을 때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자고 그러는데, 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이 인식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자바라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이제 성숙한 그런 그 기술이고, 그 다음에 언어로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잘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코볼 개발자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살짝 장밋빛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그 학교에서 세미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혹시 학생들 계신가요? 안 계시네? 몇 분 계시네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개발하고 이렇게 그런 그 뭐 해카톤이나 이런 거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다수의 그런 학교에 있는 개발하는 분들이 그 아이폰 개발하고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인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서버 사이드의 그런 서비스를 개발하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생각보다도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또 게임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게임 쪽 서버 개발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보면은 다 그런 물리 엔진이나 이런 거 이용을 해가지고 게임 쪽 클라이언트 구현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자, 학교에서 그렇게 기술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그 서버 쪽 개발하는 개발자 풀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게 또 나름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 제가 한 가지 일례로 사례를 하나 드리면은 되게 유명한 그런 맥주 회사가 있는데요. 글로벌한 맥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시스템이 1970년대인가에 만들어진 건가? 1960년대인가 만들어진 시스템이랍니다. 그게 메인프레임에서 돌아요. 전 세계 이제 물류망이. 그런데 그 개발했던 엔지니어들이 다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60 먹은 그 엔지니어 분이 한 분이 딱 계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개발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배를 째는데 그 주류 회사에서 IBM에 요구를 한 거는 이거 만약에 유지 보수 못 해주겠으면은 IBM 빼겠다, 유닉스로 넘어가겠다 그런 거예요. IBM에서는 되게 다급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엔지니어를 그 할아버지를 열심히 붙들고서 막 얘기를 했는데 할아버지는 그래 20만 불 부르면은 이제 절대로 계약 안 하겠지. 그러고서 20만 불을 불렀네요. 예, 20만 불이면 한 2억 2천? 그 정도 되죠? 예, 2억 2천 정도 되는데 IBM이 냅쭉 예스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맨날 울면서 막 눈물을 비비면서 끌려가가지고 그 메인프레임을 갖다 유지를 보수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나를 세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200 며칠 남았어요. 막 이러면서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뭐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신데요. 근데 맨날 이러고서 이제 개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제 자바도 이제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처럼 되는 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오래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제가 그 되게 오랫동안 일했던 쪽 시스템은 이제 보험 쪽 시스템인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보험은 왜 종신보험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한 명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 시스템을 폐기를 못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계약자가 죽을 때까지 그 시스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북경에서 이제 보험 쪽 세미나는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의 CTO들 이제 미팅하는 그런 자리에서 되게 유명한 이제 해상보험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에 로이드라고. 근데 거기 시스템은 100년 된 시스템이 있답니다. 이 기계로 이렇게 돌아가는 뭐 그런 게 있답니다. 그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몇 년이 걸렸답니다. 하여튼 새로 하느라고. 그러니까 해상 운송이나 이런 게 역사가 길다 보니까 시스템도 그만큼 이제 오래된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도입해서 이제 쓰고 있었던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시스템들이죠. 전 그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 형태는 아니고요. 그냥 시스템이죠. 뭐 여러분들이 그 역사책에서 봤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로직이 있었던 거죠. 뭐 천공 카드 했다는 분 아직은 살아 계십니다. 천공 카드로 뚫어가면서 프로그램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15년 넘어간 기술들이 이제 좀 성숙된 기술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건데 지금 자바 테크놀로지 쪽도 이제 대단히 이제 성숙된 기술 쪽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잠깐 얘기드렸던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랭귀지 차원이 아니라 플랫폼이라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여기 올라가는 다양한 언어라든지 뭐 요즘 또 파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그런 데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인정하고 싶지는 별로 않지만은
그 처음에 이제 저랑 같이 이제 그런 스터디하고 그랬던 엔지니어들이 지금은 이제 젊지를 않습니다. 네. 오래된 엔지니어가 돼버렸어요. 이제 다 10년 차 이상 되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된 거죠. 10년, 20년 가까이 되시는 그런 엔지니어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리고 또 우리를 이제 또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또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뭐 클라우드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 그러면서 또 요즘 시스템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것들 보시면은 뭐 시스템 개발 하더라도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하고 뭐 같이 개발하는 경우들 거의 다죠. 그러니까 서버 사이드에서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게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아이폰이다 안드로이드다 그런 특성들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프로토콜을 쓸 건지, 패킷을 어느 정도를 나눌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제 고민이 이제 깊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그런 것들만 이제 구현을 하는 이슈가 아니라 이제는 서버 사이드 자체의 이제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죠. 지금 가상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지금 서버 사이드에 정말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 단계에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믿음, 그런 크레딧이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그 퍼블릭 클라우드로 갈 회사들도 상당수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남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오퍼레이팅 하고 콘솔 열고 접근했던 그런 유닉스 환경하고 클라우드는 또 좀 다릅니다. 그렇죠? 빌드를 하는 것도 다르고 또 뭐 연결해 줘야 될 것도 다르고 환경 자체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런 거에다가 모바일이라든지 이슈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자바 말고도 또 요즘 트래픽이 또 되게 몰리는 그런 데들 같은 경우에 또 노드나 이런 것도 쓰죠. 예, 웃으시는 분이 요 앞에 계시는데요. 그 뭐 서버 사이드가 또 이렇게 좀 그 목적이랑 그 다음에 요구되는 사항에 따라서 또 이게 좀 쪼개지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앞단에서 이제 진짜 트래픽만 그것들 처리를 해주고 그런 것들은 간단한 그런 것들은 몰린다 싶으면 이제 그런 쪽 고성능 그런 퍼포먼스 낼 수 있는 그런 피처로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뒷단에서 되게 트랜잭션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가고, 분화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용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언어들도 지금 다양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이죠. 자, 상황은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해요. 메인 프레임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파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이제 서비스 기반으로 지금 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와스라든지 이런 거 기반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술셋들을 활용을 하고 그러는 데들은 뭐 상당히 오래 그래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이번에 이제 자바원이나 OW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 대단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오라클은 클라우드에 대해서 대단히 욕을 많이 했던 회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대세에 따라가죠. 왜냐하면 대단히 이제 그런 커머셜한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세에 따라가는데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와스 기반에서 개발하던 경험들, 그다음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던 그런 경험들을 갖다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환경으로 지금 그런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갭을 갖다가 메우려고 대단히 많은 시도를 할 거기 때문에 그 기반 기술들 셋이 조금 변경은 되지만 개발자들이 지금 와스에서 개발을 하고 그랬던 거에서 그렇게 큰 변화 없이 이행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업들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기술 인력들을 갖다 이렇게 내재화하는 쪽은 그렇게 큰 회사들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메인 업 자체가 이제 그 개발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쪽인 그런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개런티가 된 그런 회사의 제품들 기반으로 계속 그런 IT 시스템들을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거는 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웹에서 이제 모바일로 간다는 것들은 이제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그 자바 개발자들은 그나마 좀 낫죠.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이런 거라도 랭귀지 배리어 좀 넘는 그런 것들은 되게 좀 적게 하면서 모바일이나 이런 것들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인데 스타트업 요즘 주변에 많이 하신다고 이제 회사 그만두시고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학교에서 이거 창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정부에서 지원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시드머니로 예전하고는 상상도 못할 그런 금액들을 갖다가 지금 엄청나게 정부에서도 뿌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이런 데에서 관심 가지는 기술들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대형 시스템 만들던 기술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긴 개발 인원이 상당히 적죠. 그렇죠? 그리고 적은 인원 가지고 서비스를 갖다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제가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들 뭐 테크니컬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적은 인원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랑 그 다음에 스케일 아웃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것들은 되게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스타트업들에서 쓰고 있는 기술셋들 중에도 엔터프라이즈에서 쓰기 되게 좋은 그런 이슈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나 이런 데들에 관심 가지시는 것들도 대단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게 뭐랄까 이런 얘기하면 참 없어 보이지만 그 스타트업으로 많이 가고 또 이제 그 전까지 개발자들 충원 잘 안 하던 그 핸드폰 만들던 회사들이 지금 개발자를 많이 충원하고 있어가지고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에요. 이건 되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JVM이라는 좋은 플랫폼에 여러분들 되게 몇 년 동안의 경험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플랫폼에서 새로운 언어나 이런 거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바라든지 뭐 C라든지 C샵이라든지 저는 되게 부흥기도 있고 언어도 이렇게 그 굴곡이 있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루비 같은 경우에도 그 ROR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닥 그렇게 크게 이제 관심받지 못했는데 ROR이 나오고 대단히 떴죠. 웹 2.0 이슈와 함께. 그런 것처럼 거의 굴곡 있게 성장을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요즘 그 웹 스케일 아웃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스템들이 여러 개, 그러니까 싼 시스템을 여러 개 쓰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확장을 하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자바에서 되게 강점으로 생각했던 그런 스레드라든지 이런 모델들이 별반 의미가 없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프로세스 단위.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레드는 단일 시스템에서 스케일 업을 했을 때 대단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스케일 아웃 해가지고 별도의 CPU랑 네트워크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구조였을 경우에는 프로세스를 갖다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느냐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새 이슈들을 갖다가 새로운 언어나 이런 것들 가지고선 푸는 그런 시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개발자들이 보면 이제 DBA들 좀 무시하고 DBA들은 또 개발자 되게 무시합니다. 앙숙도 이런 앙숙이 없어요. 오라클 테크니컬 포럼 가도 DBA 출입구랑 개발자 출입구가 따로 있습니다. 세션도 분리해서 진행을 하고요. 에이스 프로그램이라고 오라클에도 인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게 트랙이 딱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DBA 트랙하고 그 다음에
그 앱 쪽 관련된 트랙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견원지간이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이슈 나오면서 이제 조금 더 심화가 된 것 같은데, DBA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로지컬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고 실제적으로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적 영역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걸 돌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개발자들이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는 뭐 하드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제공해주고 시스템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거기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MR로 끌어내가지고서는 지금 거기 어떤 아웃풋을 낼까 대한 프로그래밍을 얼마나 잘하냐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더 개발을 하시면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잘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빅데이터도 그 데브옵스랑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렇게 지금 분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데브옵스 쪽은 벤더에서 대단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벤더에서 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되게 많은 반면에, 데이터 사이언스 쪽 같은 경우에는 벤더에서 핸들링하기가 정말 애매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가지시고 좀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데이터 어널리시스 하려고 그럴 때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알고리즘 쪽입니다. 일반적인 프로젝트에서 알고리즘 고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데이터에서 뭘 어떻게 뽑아오고 이것과 이 데이터 간의 이제 상관관계를 갖다 뽑아내고 그러는 것들은 이게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가능한 연산이 될 수도 있고 간단한 연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기존에 자기가 개발하던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 다른 언어 이런 거 도전하기 위한 용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게 기술 셋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바뀌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도전해보고 시도를 해보지 않으면은 이후에 계속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갖다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 세상들은 제가 보기엔 되게 좋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인데, 그 컨텐츠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곡가라든지 뭐 작사가라든지 그다음에 뭐 디자이너,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일러스트레이트 컨텐츠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개발자들은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대단히 큰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릴리즈 될 수 있고 그게 지금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는 그런 판이 지금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켓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여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마켓이 1%가 안 되거든요. 0.8, 0.9 정도 될 텐데 여기서 아무리 벌어봐야 해외에서 버는 거에 진짜 잽이 안 되는 거죠. 99대 1인 거죠. 근데 글로벌 마켓 도전하기가 그만큼 이제 쉬워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어떤 개발자는 이제 짬짬이 이렇게 개발한 앱들 갖다 올려가지고 지금 월급만큼이 이제 그걸로 또 지금 한 몇 년 동안 개발했거든요. 계속 만들고 출시하고 만들고 출시. 원맨 컴퍼니가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러면은 생계가 책임질 것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오픈 소스라든 이런 것들 또 자기 해보고 싶은 것들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돼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하드웨어 이슈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슈가 되게 이제 부각이 크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 최신형에 들어가는 CPU라든지 하드웨어 스펙을 보시면은 삼성에서 만드는 하드웨어 스펙의 딱 반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경쟁할 수 있는 데까지 끌어올리는 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iOS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최첨단의 그런 테크놀로지들은 하드웨어에서 인식한 센싱한 그런 정보를 갖다 그냥 보여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사진도 찍어보면 되게 잘 나오는 사진이 있고 그렇게 좀 못 나오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리터칭이 들어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건 다 지금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그런 쪽은 상당히 이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지금 그런 대단히 고수준의 그런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빈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도전해 보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되면은 그게 생각보다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잡설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한 번 더 좀 기회를 잡아가지고 같이 또 계속 즐거운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과도기 저랑 같이 잘 헤쳐나가서 개발하면서 즐거운 생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